I am that. 나는 그것이다. 사람은 실제가 아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부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34살에 스승님을 만났고 37살에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쾌락과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자신이 충만한 상태에 있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자각의 대항 안에서 그리고 보편적 의식의 표면 위에서 현상세계의 무수한 파도가 시작도 끝도 없이 일어나고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식으로서 그것들은 모두 나입니다. 사건들로서 그것들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그것들을 돌보는 하나의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자각이고 진화이며 생명이고 신인데 그것을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마치 금이 모든 금장신구의 기초인 것처럼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초이자 궁극적인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친근하게 우리의 것이지요. 장신구에서 이름과 모양을 제거하고 나면 금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름과 형상,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공이 남습니다. 그러나 공은 넘치도록 가득 차 있습니다. 의식이 영원한 현실이듯이 공은 영원한 잠재성입니다. 잠재성이라는 것은 미래를 의미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은 공허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연속성의 단절 없이 어떻게 환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잠의 어둠조차도 상쾌한 기분과 활력을 줍니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늙음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을 것입니다. 불멸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삶과 죽음이 서로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하나의 존재가 가진 양측면으로 보일 때 그것이 불멸성입니다. 시작에서 끝을 보고 끝에서 시작을 보는 것은 영원성을 암시합니다. 당연히 불멸성은 연속성이 아닙니다. 변화의 과정만이 연속됩니다. 어떤 것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각은 지속됩니까? 자각은 시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의식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의식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의 의식의 영역 안에 선생님의 몸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다른 몸들과 다른 나의 몸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며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몸을 잘 보살피고 있으니 나는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생리적인 기능들을 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생각과 감정, 욕망과 공포에 관하여는 극도로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것들 역시 대체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매우 정확하고 적절하게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자동적으로 깨어있는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고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발적인 반응은 깨달음의 결과로서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훈련을 통해 오는 것인가요? 둘 다입니다. 목표에 전념하면 그대는 진리에 대한 탐색과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진하는 깨끗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욕망과 공포, 그리고 그릇된 관념이라는 형태의 장애물을 영원히 제거함으로써 고귀한 덕을 쉽고도 자발적인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선생님께서는 더 이상 욕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운명은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단순한 사람이자 평민, 그리고 보잘것없는 상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평범한 욕망과 두려움을 가진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의 참된 존재를 깨닫게 되자 나는 그 운명이 닿을 때까지 나의 참된 존재를 돌보기 위해 인간적인 본성을 버렸습니다. 가끔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예전의 반응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즉시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버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동안은 그 개인적 특성과 습관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죽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중으로 죽어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대해서 죽어 있을 뿐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해서도 죽어 있습니다. 글쎄요. 선생님께서는 전혀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하는 말입니다. 그대는 나보다 내 상태를 더 잘 아는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선생님께서 살아있고 명료한 것을 봅니다. 그대의 뇌와 몸 안에서는 언제나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대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외부인에게는 모든 것이 지능적이고 목적성 있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전체가 의식의 문턱 아래로 크게 가라앉을 수 있지만 건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정상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갈등과 투쟁으로 가득 차 있고 무의미하고 기쁨도 없는 그대의 삶은 정상적인가요? 그대의 몸을 예민하게 의식하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감정에 의해 찢기고 생각에 의해 고통받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가요?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은 주인에 의해 거의 인식되지도 않은 채 살아갑니다. 오직 때때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만 그것들은 주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보살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전체적인 개인적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대는 그것을 자각의 초점 안으로 끌고 올 필요 없이 잘 그리고 완전히 반응하면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제력이 제2의 천성이 되면 자각이 그 초점을 더 깊은 존재와 행위의 수준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자동적으로 되게 하는 것에 무슨 해로움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자동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혼란스러울 때 그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야기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삶의 전반적인 목적은 사람을 혼돈의 속박과 슬픔의 짐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컴퓨터화된 삶을 사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개개의 인격이란 단지 실제의 반영일 뿐입니다. 왜 반영은 당연히 원래의 주체에 충실하여 자동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자신만의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의 한 표현인 삶이 주체인 실제의 삶을 이끌어 가야겠죠. 사람이란 단지 실제의 한 그림자일 뿐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초조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내면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에 동의하면 삶은 미지의 실제를 향한 하나의 여행이 됩니다. 마하라지는 34살에 그의 스승을 만난 후 37살에 깨달았다고 한다. 마하라지는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 그리고 깨달은 후의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마하라지는 깨닫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가르침이 화살처럼 한순간에 들어와 꽂혀서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분별적이고 개념적인 사고가 없어진 후 통째로 깨닫는 통각이 열려야 한다고 말한다.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은 단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임을 인지한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절대가 꾸고 있는 하나의 꿈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의식이 만들어낸 꿈속의 지식은 단지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며 진리가 아니다. 따라서 지식으로 깨달음에 다다르려는 노력은 헛되다. 의식 저 너머에 있는 자각, 절대, 상란은 모든 존재의 주체이지 대상이 아니므로 결코 관찰될 수 없다. 눈은 다른 것을 보지만 눈은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념화를 멈추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궁 안에서 미세한 정자가 아기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했을까? 환상에 불과한 개념적인 나가 자신의 본성을 알아내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과연 그림자가 그를 있게 한 주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데는 어떠한 현상적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깨달음은 억지로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될 만한 요건이 되었을 때, 개념에 의한 방해 공작이 멈추었을 때, 그때에만 저절로 얻을 수 있다. 깨달음은 깨달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주어질 때만 얻을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집을 차지하려 한다면 내가 우선 집을 비워줘야 한다. 개념적 나가 이미 내 안에 한가득 차지하고 있다면 깨달음이 어디로 들어올 공간은 없다. 개념에 불과한 나를 비우고 깨달음이 들어갈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나 개념화를 없애는 방법으로 생각을 중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 없다.
단지 진리가 화살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이 꽂히는 즉각적인 통각이 필요하다. 이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1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을 잠시의 의식작용에 의해 현시된 이 몸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 나를 명상 속에서 직관할 때 여러분은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꿈에서도 꿈 속에 내가 의식이 동작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꿈을 깨는 동시에 나와 꿈 속의 세상은 사라진다. 반대로 현실에서도 역시 잠만 들면 나와 천지는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꿈과 현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지금 현실에서 인식하는 대상은 결국 꿈에서 인식하는 대상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생사와 윤회, 또 이 모든 존재들 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으며 환영과 같은 것일 뿐이다. 깨달음의 수고로운 노력은 필요 없다. 지금 내 몸과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존재가 다 내 마음이 창조의 에너삼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직관하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이다. 나를 포함한 이 삼라만상이 매일 꾸는 꿈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창조한 것임을, 천지가 우리의 의식 안에 있음을 화살이 꿰뚫고 들어오듯 직관적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고 그것을 바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깨닫고 나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마하라지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깨달은 후에는 우리가 꿈속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타인을 보게 될 것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이 짧은 현실이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의식이 창조해 놓은 이 세상을 우리가 꾸는 꿈처럼 자각하며 세상을 본다.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이 현실 세계는 모두 우리 의식이 만들어 놓은 꿈 속의 환영임을 알고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이 모두 하나임을 알면서 세상을 바라본다. 깨달은 사람은 순수의식 안에 관찰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서 이 세상은 단지 의식 속에서의 나타남일 뿐이고 나타난 모든 것은 결국 무한성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세상을 바라본다. 시작된 것은 끝나야 하고 나타난 것은 사라져야 함을 알고 끝이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닌 것을 알면서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결국은 의식이 창조해놓은 가상 세계의 한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독립적 주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드러난 전 우주가 나 자신임을 알고 세상을 바라본다.